아이고 아프다 수술했으니까 덩어리를 떼냈으니까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이 점점 좀 안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김준영의 아프지 마쇼. 안녕하십니까. 자율신경기능의학으로 진료하고 있는 마음편안유외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 중에요. 병을 치료했는데 왜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암 치료 후에 몸이 더 나빠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을 다 마치면 나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될 줄 알았었는데 왜 아직도 나는 골골거리고 5년을 지나야 된다는데 5년은 언제 올지 그 세월만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몸이 더 아픈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정신없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없고요. 그냥 백지장입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아프다 수술했으니까 덩어리를 떼냈으니까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가 생각보다 힘이 들어요. 암세포 하나를 잡기 위해 가지고 여러 세포들을 좀 희생시키는 약물 치료거든요. 하나라도 색출해내 가지고 빨리 없애야 되죠. 그런데 이 동네 저 동네 막 들쑤시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도 그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횟수가 거듭할수록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타격감이 있다 보니까 한번 손상이 되면 반 정도 복구가 되고요. 근데 손상은 그 다음 더 많아지고 또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이 점점 좀 안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독한 항암제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없나요? 요즘은 굉장히 좋은 항암제까지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 세포나 이렇게 막 공격하는 그런 이제 항암제 계통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빨리 자라는 걸 공격하는 약물들을 이제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기초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런 세포들은 빨리 자라는 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장세포입니다. 평균적으로 3일의 수명을 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이런 세포들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불편하고 잘 못 먹겠고 뭐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장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장세포가 그렇게 변하는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뭘 하냐면 면역 항암제를 하거든요. T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세포를 찾아내게 하는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암세포만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1세대, 2세대 항암제를 쓰고 있냐? 처음부터 그거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암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중에서도요, 이 헐셉틴이라는 주사약이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 헐셉틴이라는 거는 헐투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래요. 근데 헐투 유전자가 없다. 유방암인데 없다. 그러면 이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통하는데 누구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세포가 다 헐투를 가지고 있냐? 헐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없는 세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세대, 2세대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항암 치료를 다 끝내고는 항암 치료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시들시들해지고 이 삶의 의욕조차도 없어지고 내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더 조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항암 후 손발이 바늘로 찌르듯 아프고 저릴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혈액순환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조금 더 파고들면은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이
손상돼 있는 거예요. 항암 주사를 맞을 때 어디로 맞을까요? 정맥 주사로 맞습니다. 정맥으로 타고 가서 일단 심장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심장에서 온몸으로 동맥을 통해서 이제 뻗어지거든요. 그래서 뻗어질 때 굵은 혈관이 손상을 받는 것보다도 작은 혈관이 손상을 먼저 받거든요. 계속 손상을 받으면 신경도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초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의 특성도 관여가 됩니다. 통증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신경세포는요 C5예요. 그 다음에 뭐 붉은 혈관 이런 것들은 A5예요. A 타입과 C 타입은 아주 이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A 타입은 피막이 있어요. 이 피막 때문에 잘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C5는 일단 피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상받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약하게 이제 지나가는 그 신경이다 보니까 주변의 혈관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망가지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로 말초 쪽에 훨씬 더 많이 몰려 있더라. 말 그대로 말초 혈관은 엄청 가늘고 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손상을 먼저 받기 때문에 지릿지릿해요, 저려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까지 이제 침범을 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면 혈액 양을 조금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회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따뜻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면 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너무 따뜻하게 해버리면은 좀 데이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하셔야지 되는 거는 이 혈관을 늘렸어요. 늘리긴 늘렸는데 혈액이 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좁아져요. 좁아질 때는 더 강하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핫팩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손이 더 시려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탈수예요. 탈수를 일단 해결을 먼저 해야지 됩니다. 근데 탈수를 해결하려면 오늘부터 2리터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 틀렸습니다. 물을 전혀 안 마신다, 목마를 때마다 음료수를 마신다, 이런 분들은 실제 물을 더 마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정도 먹고 있다라는 분들이 2리터, 3리터를 올리는 것보다도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간이, 소금 간이 너무 싱겁지 않나, 이걸 먼저 보셔야지 돼요. 아, 싱겁지 않다, 나 오히려 좀 짜게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음식의 양이 적당하지 않고 너무 적지 않나. 한 번 먹는 거는 짤지 몰라도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양이 적으면 결국은 싱겁게 먹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따져봐야지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신경의 문제들은 자꾸 자극을 받으면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조금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손끝으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중 고기 먹어도 되나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상황들을 한번 살펴봐야죠. 내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이미 탄수화물 자체도 소화를 시키기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단백질은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모든 영양소 중에 가장 소화해내기가 힘든 영양 성분입니다. 근데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먹기는 먹어야지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로는 식물성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성은 사실 식물성 단백질보다도요 훨씬 더 소화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고 이게 치밀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떨어져 있는 소화 능력으로 다 분해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식물성을 먹는 것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차라리 잘 만들어져 있는 가수분의 유청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음식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소화를 잘 되게 고기 같은 것들을 갈아 가지고 드시는 것이 좋고요. 나는 검사를 했더니 철분 수치가 너무 높더라, 특히나 저장 철분 수치가 너무 높다, 이런 분들은 고기를 조금 피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단백질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러면 또 동물성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려도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면 식물성이 좀 더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 이제 논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에서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더 부패할 확률들이
높아집니다. 금기시할 문제가 아니고 내 장 상태가 좋지 않다면 식물성을 먹든 동물성을 먹든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 전에 내 장 상태부터 먼저 개선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은 왜 나빠지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 유해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거기에 쓰레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내 몸에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 보면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혈액순환을 아무리 잘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저분한 혈액이 계속 돌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상태에서 단백질을 집어넣잖아요. 그게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집어넣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상태까지 이제 됐으면 다들 체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체력을 좀 더 비축해서 회복 에너지로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 장 상태가 어떤지 꼭 확인해 보신 다음에 단백질을 뭘 먹을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요, 아주 뭐 극적인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누구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정보 채널들을 보면은 그런 뭐 기발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덜렁덜렁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몸에 대해서 잘 아는 계기를 만드신다면요, 항암 치료하고 나서도 훨씬 더 치료받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몸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 모든 항암을 하시는 분들, 또 항암을 무사히 끝내신 분들, 또 5년이 아직 안 됐지만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 5년이 넘어서 완전히 암 환자의 이제 꼬리표를 뗀 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면서 다 응원하고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장암 4기여가지고 좀 심각해서 어떻게 알고 여기를 오게 됐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비타민이나 아니면 프롤로 이런 거를 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같이 병행한 거에 진짜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추천은 많이 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지금은 많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김준현